안보 문제에 대한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 측의 시각 부분에 대한 제 입장을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송민순 논란에 대해서 민주당과 송민순 간에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공방이 있고 한데요. 일론 이 논란의 진위가 무엇이든 한마디로 지극히 당연한 국가적 차원의 북한 인권 계리안 유엔회, 우리나라가 주도한 것도 아니고 미국과 유럽 등이 주도한 이런 인권 계리안에 북한 주민 동포에 대한 인권을 존중하자는 계리안을 그걸 시간을 끌면서 고민하고 북한 천역의 반응을 떠봤다라는 데까지는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문 후보가 뭐 거기에서 어느 정도 갔냐고 알았냐라는 차원을 떠나서 그거를 어쨌든 기권을 하려고 하고 그 기권하는 이유가 북한 측에 불편함을 줄까봐 또 그리고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한 북한 측의 반응이 뭐냐 이런 걸 들어보려고 했다라는 거는 그거는 절대적인 사실입니다. 자, 문재인 후보가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종북 낙인 또 이 한마디로 종북 척결과 같은 안보 맹종주의를 가지고 그걸 대선판에 이슈로서 가져와서 많이 생방송으로 다 보는 TV 토론에서 북한이 주적이냐 아니냐라고 해서 또 거기에서 한마디로 종북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주적이 아니다라고 하면 종북이다라고 낙인을 찍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피해의식이든 아니면 피해의식이 아니라 실제로 문 후보를 지지하는 안 후보를 지지하는 상당히 많은 쪽에서 햇볕 정책을 부인하거나 한마디로 주적을 말하게 되면 지지 세력에게 지지를 못 받는 듯한 그런 두려움. 즉 호남에 계신 분들이 북한이 주적이다 말하면 문재인 비겁해 지지 철회 또 제야 진보 등 문재인을 지지하는 그런 어떤 한국의 좀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지지 철회에 안철수 햇볕 정책 부정해서 공과가가 있다고 말하지 않고 햇볕 정책 잘못됐다 해서 대북 송금 잘못됐다 해서 지지해 지지 철회 이런 거를 두려워하는 말입니다. 그런 두려워하는 시각들이 꽉 차 있는 것은 사실이란 겁니다.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가요. 제가 여기서 두 촉은 뭘 핑계대냐. 보수 세력들이, 한국의 극우 보수 세력들이 마치 두 후보한테 이런 종북 낙인을 찍어서 원하는 대로 답을 딱 정해놓고 안 하면 너 종북이지 몰라고 한다. 마치 김일성 개새끼라고 해봐라. 그 말 못하면 너 종북이다. 옛날에 참 웃기는 이런 이야기와 똑같은 말을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너가 그런 말을 아무리 선거 때 생방송에서 TV 앞에서 해봐라 한다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너는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다라고 핑계는 그래 대지만은 실제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면 자신의 핵심 지지 기반에서 그렇게 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비판을 강하게 하거나 또 이 지지하는 주요 세력 내부의 몇 사람이 강하게 비판을 하게 되면서 내부가 시끄러워질까봐 그런다고 봅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요. 두 사람이 진짜 사상이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저는 그까지는 아닐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문 후보가 그때 왜 그런 말을 못했을까요?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다. 국군 통수권자로서는 국군이 존재하는 것이 북한 때문에 있으니까 주적이라고 해야 된다. 그렇지만 대통령은 통일부 장관을 움직이고 남북 대화를 시도하고 국제 외교적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적이라고 맨날 하면서 밀어붙여서 해결할 수 없는 거니까 한마디로 외교부와 통일부를 관장하는 사람으로서는 북한과 대화도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는 양면적인 특성이 있는 거다. 이렇게 처음에 이야기해 붙으면 끝났을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할 겁니까? 그런데 그 발언을 마치 나한테 강요하지 말라는 식으로 몰려가니까 자, 너 못하지 않냐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안철수 후보요. 햇볕 정책은 공과 가가 있다. 그 시대에는 공과 가가 있었다.
지금 와서 보면 햇볕 정책도 수정돼야 된다. 이렇게 말했으면 저는 100점짜리라고 봅니다. 대북 송금은 그 목적이 아무리 옳은 거라도 수단이 불법이면 정당화될 수 없다. 법이 그렇게 판정도 하지 않았느냐고 이야기하면 끝날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지지층을 의식해서 지금 많은 부분이 논란조차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오늘 또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북핵 문제를 목표를 동결로 핵동결로 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민주당도 그럴 거고 안 후보 측도 그래요. 국민의당도. 자, 북핵을 대화를 해가지고 동결로서 마무리 짓자. 자, 핵이 동결되면 북한에 핵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제가 양쪽 캠프에 묻고 싶습니다. 있는 거지요. 더 만들지 않고 지금 있는 숫자로 스톱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ICBM 동결, 핵 동결. 자, 북한이 더 만드는가 안 만드는가 몇 개 있는가부터 알아야 동결이 될 거 아닙니까? 핵을 동결시키려면 북한의 핵 숫자가 몇 개인가 핵폭탄 숫자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한국이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폭탄의 숫자가 10개면 10개 동결이다. 이제 11개 만들면 반칙이야. 북한이 한 50개 만들어 놨는데 우리 5개밖에 없다고. 그래 5개 동결이라 해놓으면 숨어있는 45개는 뭡니까? 그래서 핵 동결이라는 말이 사실상 북한의 핵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주자라는 말이지 핵 보유국의 지위를요. 미국은요 북한의 핵 문제를 자꾸 손대서 끝을 보려니까 전쟁 안 하고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귀찮아서 미국 국민들 달래고 대충 달래고 내 임기 안에 트럼프 임기 뭐 4년 2번 하면 8년 안에 사고만 안 치게 만들고 떡 하나 떼주고 그래 국민 앞에는 동결시켰다. 앞으로 너가 미사일도 안 쏜다. 이렇게 적당히 덮어놓고는 딜 칠 수 있습니다. 중국은 벌써 그 딜을 중재하고 있고요. 미국 중국 사이에. 미국 북한 사이에요. 그렇지만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를 미국하고 북한이 중국이 딜을 쳐서 중간에 그렇게 동결로 끝을 내려면 한국은 아니다. 너 몇 개 있는가 세보자부터 시작을 해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려면 우리도 핵을 갖다 주라. 그러면 비핵화는 포기하고 같이 핵을 갖고 있자.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선 후보의 공약에 어떻게 핵 동결이라고 이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안보 참모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핵 동결의 전제로는 한반도 전술핵 배치에 대한 찬성과 북한의 핵 동결을 같이 묶어서 쌍방이 핵을 갖자. 그래서 비핵화 정책 폐기를 앞에 내세우고 핵 동결 전술핵 배치가 한 패키지로 같이 묶여 있어야 그게 정답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DJ 정권 때부터 미국이 주도하는 MD의 미사일 방어에 들어가기 싫어서 한국형 미사일 방어와 킬체인을 구성을 해서 북한이 쏘는 스커드 미사일 등은 이를 우리가 격추시키는 시스템을 갖추고 또 북한이 도발을 미사일 등으로 하려면 선제적으로 그 지점을 초토화시킨다. 말만 그렇지 무슨 뭐 핵도 인정해 주려는 사람들이 무슨 킬체인입니까? 어쨌거나 그래서 우리가 낮은 고도의 미사일들을 다 방어한다. 북한이 높은 고도로 이 대기권을 갖다가 넘어서 이렇게 성층권으로 미사일을 쏘는 것은 미국 쏘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높이 쏘는 미국하고 북한하고 전쟁하고 위협하는 부분에 우리가 왜 끼어드냐. 우리는 아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격추시키고 요격하면 된다. 그렇게 AMD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일본하고 미국은 저들의 필요성 때문에 하는 건데 우리는 거기 들어가기 싫다는 겁니다. 자, 미국은 한국을 지키고 동북아를 지키고 또 잠재적인 적이 북한의 뒤에 있는 중국이고 이렇다면 북한하고 중국을 패키지로 묶어서 일본, 한국을 패키지로 묶어서 미국하고 이렇게 서로 대응하게 해야 된다. 미국의 전략은 이거예요. 우리가 한국만을 바라보고 한국만 지켜준다고 일본은 또 별도로 지켜줘야 되고 중국에 대응하는 것은 별도로 해야 된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중 삼중으로 돈과 비용이 들고 한마디로 그건 한국의 용병이지
우리의 필요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제적인 안보 동맹이나 외교관계 이런 지정학적인 어떤 위치 이런 부분은 서로 간에 블록별로 동맹으로 해서 지켜주는 거지. 누가 요구를 한다고 그 사람의 요구대로 100% 지켜주는 큰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지구상에 단 하나도 그런 예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미국이 주한미군을 놓고 또 많은 무기를 한국에 갖다 놓고 또 한국 주변에 핵잠수함이니 핵항공모함이니 갖다 놓고 이렇게 해서 북이 무슨 지난번에 태양절에 도발을 할 건가 이번에 또 오늘 이 창군절 북한 인민군 만드는 창군절에 도발을 할 건가 지키고 감시하고 전화 돌려서 시진핑하고 통화하고 지금 어제부터 하고 있잖아요. 독일의 메르켈하고 하고 일본의 아베하고 하고 칼빈슨하고 올라오고 좀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핵 잠수함이 오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거는 궁극적으로 집단적 안보 동맹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양채처럼 싹 빠지겠다고 빠졌다가 미국이 최후 통첩을 하니까 박근혜 정부가 뺀질뺀질하게 중국 편 들면서 도망다니다가 할 수 없이 뒷덜미 잡혀와서 사드 배치하겠다고 하고 뭡니까? 일본하고도 위안부 협정을 맺은 거 아닙니까? 이게 진실입니다. 천안문 광장에 올라가서 사열하면서 일이 됐던 거예요. 그 무지한 박근혜의 한마디로 최후입니다. 자, 이래 됐으면 이제 여기서 사드가 한국에 와서 레이더하고 지금 장비가 다 들어왔습니다. 가동만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이제 땅 정리하고 있어요.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시간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사드가 한국에 와 있고 요격 미사일도 와 있으면 68, 48에서 48개의 미사일이 들어와 있으면 이거는 이제 MD에 들어간 겁니다. 북한이 쏘는데 한국에 있는 사드 레이더만 갖고 북한이 어디로 날아가 어떻게 쏘는가를 모든 걸 알 수가 없어요. 일본이 가지고 있는 사드 레이더 그리고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이지스함 일본의 이지스함도 그뿐만 아니라 북한이 잠수함을 타고 와서 등 뒤에 쏠 수 있으니까 일본이 가지고 있는 초계기능 미군의 초계기능 다 합쳐서 요격망을 완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드가 한국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MD에 들어갔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전부 시시하고요. 국방부도 무슨 MD는 아니고 어쩌고 헛소리를 하는데 MD가 무슨 협정과 조약을 맺어서 MD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하는 게 아니라 사드를 갖다 놓고 그 레이더를 갖다 놓으면 MD의 하드웨어가 완성된 거고 저기에 운영하기 위한 이 정보를 서로 공유하면 여기와 관련되는 소프트웨어가 완성된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이 한일 군사정보 공유협정을 사드 배치와 맞물려서 왜 했겠습니까? 이게 일본의 군사정보가 없으면 사드 운용이요. 눈먼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는 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갖다 놓고 효율적으로 되려면 일본의 정보를 수시로 받아서 공유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줘야 되고요. 그런데 일본이 우리하고 지금 적국도 아니고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것도 아니고 과거의 문제만 좀 있을 뿐인데 일본과 이런 정보를 공유한다는 것 자체를 위안부 협정을 핑계를 삼아서 연결시켜가지고 듭니다. 위안부 협정을 그러면 재협상 안더라도 군사정보 공유협정은 인정을 하고 계속 유지한다고 선언하면 끝날 일 아닙니까? 위안부 협정과 한일 군사정보 공유협정이 왜 맞물려야 된다는 겁니까? 그래서 대선 후보들이 MD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그럼 MD에 찬성을 한다면 이제 아무 자고도 쓸모없는 돈을 7조 8조 그 이상 들어가지고 2023년까지 우리가 미사일을 레이더를 탐지하고 그걸 요격하는 미사일을 만들겠다라는 거. 이거 필요가 없어요. 북한이 지금 수차례 실험한 내용이 뭡니까? 고각 발사로 600km 고도로 1000km 넘는 고도로 쏴서 예? 고도로 1000km 넘게 쏴서 거리를 갖다가 1000km 미만으로 떨어뜨려서 정확하게 성주 사드 기지 위에다가 이 고도 1000km로 쌓아 올려서 이렇게 떨어뜨리는데 자 스커드 미사일이 낮게 이렇게 날아가는 부분을 페이트리엇 등으로 요격하는 부분 그걸 조금 더 발전시킨 수준에 우리가 KMD를 만들어서 지상 뭐 60, 70km 하는 부분이 의미가 없는 겁니다. 1000km 위로 쏴서 위에서 수직으로 내려오는 거를 요격시키려면 사드 갖고도 되는가? 사드 한 개로도 되는가? 옆에서 또 맞출 수 있는 다른 사드 배치 등이 한 서너 개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더 나아가서 SM-3 같은 초고고도 요격 미사일을 꺾여서 내려오기 전에 올라갈 때 떨어뜨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요, 전혀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KMD는요, 새로운 정부 들어서서 폐기하겠다라고 선언을 해야 되는 거고, 사드를 찬성하려면 MD를 찬성하고 한일 군사정보 공유협정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고, 이렇다 하면 근시작전권이고 뭐고를 전쟁 때 미국만큼 모든 정보를 가지고 군사 운용을 잘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는데, 그걸 한국에 갖다 놓고 자주국방 우는 그 말 한마디 갖고 한국에 갖다 놓고 우리가 미국을 명령을 할 수 있습니까? 정보가 있고 싸움만한 초강력 무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작전권을 할 수 있지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들이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MD는 어떻게 할 거고 KMD는 이제는 폐기하겠다. 그거 뭐 돈도 안 되는 거고 하느니 차라리 미국, 일본 수준에 맞는 같은 표준 스탠다드로 장비를 들려오겠다. 자, 우리 무기 만든다고 그게 자주국방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십시오. 지금 KF-X 사업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하겠다. 즉 아까 말한 핵동결 문제를 그는 전술핵을 재배치를 하고 한마디로 한반도 비핵화를 폐기하는 것과 같이 해서 하겠다. 뭐 이러면 말이 되는데 우리가 미국이 빠져나갈래도 붙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한국이 최고로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뭔가 하면 미국이 어느 순간에 북한에 것만 잔뜩 주다가 통하지 않으니까 중국이 반드시 우리 뒤통수를 미국하고 북한을 붙이면서 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한이 세게 도발을 대가 중국을 개떡으로 만들어버리면 중국이 김정은을 제거하겠지만은 북한이 도발을 할 듯 하면서 시간을 끌어가면서 중국을 갖다가 거강군을 붙여달라. 이러면 중국은 한국을 뒤통수를 던지면서 때리면서 미국하고 북한을 붙여주면서 핵동결 뭐 이러면서 끝낼 거예요. 이 대결을. 그러면 우리는 그냥 한마디로 닭 쫓던 개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핵동결을 이야기를 해요. 대선 공약으로. 미쳤습니까? 우리는요. 미국이 핵을 동결하고 북한하고 합의를 하려면 한국에 전술핵을 갖다 놓기 전에는 안 그러면 한국의 독자적인 핵 개발을 핵 폐기물 재처리를 인정해 주도록 해서 거기서 플루토늄을 추출해서 하게 해주든지 안 그러면 고농축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 고농축 우라늄을 만들어서 그걸로 핵폭탄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라. 그래서 절마들 핵을 인정하려면 우리도 핵을 만들도록 인정을 해주거나 전술핵을 갖다 놓거나 그러기 전에는 안 된다라고 확실하게 해야지요. 그래서 지금 대선 후보들이 안보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누구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채 핵동결을 말하고 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국민들이 제대로 알고 있지도 못하다는 겁니다. 자, 이 문제요. 겉으로 종북 척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주적 논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핵동결과 MD에 담겨있는 이야기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